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발을 또 떼어놓아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걸음 걸은 게 어딘데 하면서 안주하고 걸었던 걸음에 집착해 되돌아보고 그 감흥에 젖어 산다면 인생도 그 발에 묶여 멀리 나아갈 수 없다. 포기하는 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도전이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왔던 좋은 길만 보고 얼마나 더 좋은 길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무천강에 져서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에 실린 구절로 시작해 봤습니다. 앞서서 한 청취자분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문자도 주셨었는데 요거에서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컷을 좀 하셨나요? 네, 잘 보이려고 또 계속 매주 변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도 책을 많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께 책 처방해 주시려면 안 보던 책도 또 관심을 좀 갖게 되고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좀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의 책들도 좀 들춰보실 것 같은데 교수님 감명 깊었던 책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여러 번 좀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책을 제가 좋아했던 책들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처음 읽었을 때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이 점점 더 잘 보여지고 심지어 소설책마저도 내가 그때 못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같은 책을 좀 여러 번 읽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는다기보다는 지금 읽을 때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 다 읽지 못하고 그냥 꽂아놨던 책들을 네. 어느 날 한번 일부러 그냥 펼쳐봐봐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해될 때가 있고 네. 여전히 이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읽었던 책이 어려웠던 책은 다음에 봐도 저는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책은 조금은 처음에 봤을 때 좀 쉬웠던 것들이 다음에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던 책을 어느 순간 다시 읽었는데 이해가 될 때, 내가 그만큼 인생의 지혜가 생긴 건가? 나이 들은 겁니다. 송구합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연말 마무리하면서 어떤 책과 함께하면 좋을지 남영준 교수님께 직접 1:1 맞춤 책 처방 받아보시죠.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책 처방 받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방송 중간중간 끝나고 나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또 책 처방을 요청해 주셨던 청취자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460 청취자님입니다. 아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고3 수험생이라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냈던 녀석이 이제는 팽팽 놀 거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수능 마친 학생이 머리도 식힐 수 있으면서 또 너무 놀게 하지 않게끔 해주는 책 어디 없을까요? 이런 문자였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의 욕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유익한 또 책. 유익한 책. 욕심이 많으십니다. 쉽지 어머님. 않은 구조입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 책은 절대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못 봤던 TV, 영화 다 몰아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수능 세대는 아니셨죠? 네, 저는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지금 모르시면 대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 지역 대학을 보려면 서울 지역 카틀라인이 있던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험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시험 봤을 때나 지난 수능 시험 봤을 때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꼭 이런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뭐 취업 뽀개기를 한 합격을 한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뭔가 큰 그런 관문을 넘어선 다음에는 네. 해방감도 있고 약간의 허탈감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예비고사 보고 나서 그 시간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때는 이제 본고사가 바로 이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놀 시간은 없었죠. 근데 보통 시험 앞두고 막 중요한 시험 있으면 난 이 시험 끝나면 뭐 해볼 거야. 막 상상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시험 끝나면 나 뭐 할 거야가 잘 안 되고요. 결국은 그냥 뭐 허탈하다는 아까 우리 조현재 아나운서 말씀에서 동의하는 게 그냥 허탈하게 이런 건가? 그런 이제 멍한 시기도 많았죠. 맞아요. 아마 근데 요즘 또 학생들은 수능 끝났다고 진짜 다 끝난 게 아니고 논술이며 면접이며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청취자님께서는 아드님이 시험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까 봐 이제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엔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아이가 막 팽팽 놀겠다고 막 큰 소리 펑펑 치지만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게 뭐 막상 하고 싶었던 게 다 사라지고 아마 그동안 못 잤든 늦잠이나 실컷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대학에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하고 나면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봐도 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은 뭐 학점 관리라든가 취업 때문에 거의 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때보다는 지금의 학생들이 훨씬 뭐 애처로워요. 특히 이제 취업에 신경 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네. 실제적으로 뭐 논다, 뭐 대학 가면 놀 거야. 그런데 실은 놀지 못하고요. 지금 한번 본인이 이제 삐뚤어질 테야라고 한번 뭐 자기 스스로 막 얘기하는 건데 아마 놀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며칠 늦잠 자는 거를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래 너 잘한다 우쭈쭈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냥 뭐 그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영중 책방 주치의라고 맨날 소개해봤는데 네. 제 맡은 바가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네. 좀 편하지만 조금 의미 있는 책을 오늘도 처방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책 글귀를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 책도 한 권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인생론 강의를 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을 꼽으라 하면 뭐 하버드 대학교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교양 과목으로 인생론을 강의한 책이기 때문에 네. 나름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인생론 강의를 한다. 저는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고요. 인생론이라는 그 과목의 제목 자체도 좀 솔깃하긴 한데 여기서 뭘 배운다고 하던가요? 궁금한데요. 뭐 저도 이제 뭐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본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론 하면은 뭐 예측성이라든가 위로주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조금은 따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끔하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그 학생들에게 그 편하다, 너 잘했다라는 것도 좀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책이 너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몇 구절 들려드리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제가 한 책에 한 구절 정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한 책에다가 두 번의 그 소개를 하려는 이유도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버릴 것이 없고요. 또 하나는 아직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조현지 아나운서님께서 도입배님이 그 읽어주신 거고요. 네. 다른 한 구절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읽었던 내용 중에 포기를 모르는 사람, 사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네. 좋은 의미로 많이 비춰지긴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도전하고 네.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네. 아까 그 책 글귀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왔던 좋은 길만 보고 얼마나 더 좋은 길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에 너무 막 뒤를 쳐다본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뭔가 한 걸음을 떼어야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뒤에 그 실패 매몰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자기가 성취한 거에 만족해서 그냥 안주해 있다면 정말 그 앞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게 되는 안타까움. 그래서 포기도 좋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힘도 같이 설명되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네. 그럼 이번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유태인들은 실패를 성공의 거울로 삼은 적이 없다. 거울에 비친 실패만 바라보다 의기소침하거나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실패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실패를 인정하고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성공의 거울로 삼는다. 이런 얘기 저희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차원의 그래 실패는 뭐 성공의 거울이야. 자꾸만 쳐다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패 자체가 의미는 같지만 실패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 아이를 포함해서 뭐 우리 요번에 사연 보내주신 아이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실패해요. 마주치게 되고. 그런데 이 실패 자체가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 있기 때문에 아드님이 혹여 실패를 마주치게 될 때 요 내용이 나름대로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교수님이 뽑아오셨는데 네. 조금 깁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도전이 시작된다. 아무리 사회되고 나는 억울합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호소해봐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다. 자기 안에 분노만 쌓일 뿐이다. 우물 안에 빠진 개구리처럼 자기를 둘러싼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니 누가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개구리의 하소연을 들어주겠는가? 누가 개구리가 뛰어오를 발판을 마련해주겠는가?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선의를 베풀 자는 없다. 자기 스스로 능력을 길러서 우물을 박차고 나와 공평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길이다. 너무 좋죠. 뭐 정말 따끔하네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또 잔소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로 할 때는 좀 감흥이 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로 느껴질 게 네. 하버드의 힘을 빌려서 맞습니다. 책으로 네. 읽는다면. 권위를 들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을 딱 아들한테 내밀면은 아들이 뭐야 아직 대학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버드 책을 읽어보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한 권 더 처방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번째 책은 혹시 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뭐 활동적인 친구라면 장현익이라는 어린 학생이에요. 22 열정과 패기로 떠난 세계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뭐 여행 중에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한번 여행 갈 거야 라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동기부여 책입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세계 여행을 다녀서 쓴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들일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22이면 네. 사실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많은 그렇죠?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장현익 군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군대에서부터 생각한 게 6개 대륙, 65개국, 163개 나라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기가 쓰는 어떤 아주 거칠게 쓴 여행 기록이에요. 그래서
65개국을 한 나라마다 감정이란 편에서 65개의 감정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여행 기록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건 좀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좀 추천할 때, 얘가 이거 보고 갑자기 세계여행 떠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까 청취자님께서 부모님의 ATM기라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추천한 거는 장현익 군의 돈 마련하는 것도 도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도전해서 여행을 떠난 모든 게 기록돼 있으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여행 비용을 마련하는 것까지도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도 또 좋은 글귀를 하나 뽑아와 주셨는데요. 요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괜히 한숨만 내쉬어본다. 외로움과 이별의 아픔 사이에서의 괴리감 속에서 내 욕심은 더 커져간다. 만남 속에서 얻었던 소중함과 행복은 잊은 채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이별이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장현익 군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65개의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첫 번째 감정에서부터 이제 뒤로 가면서 쓰여진 내용인데 읽으면서 전 느낀 게 이만큼 이 친구가 성장하는구나를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처방해 주신 책들 역시 도서관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만약에 책을 자기가 본인이 잘 못 찾겠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여행책을 읽고 나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세계 일주에 관한 내용들을 찾고 싶다던가 이럴 때 사서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요청하면 좋을까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려운 책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또 그냥 두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 전문 사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은 나한테 딱 맞는 지적 수준이라든가 상황 수준 딱 맞는 책을 추천해주는 전문 사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제 전문 사서라고 하는데 대학 도서관과 제법 큰 공공도서관에는 주제 전문 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대학에 입학하면 주제 전문 사서를 만나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학업 절차라든가 시험에 관련된 것까지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네. 아마 주제 전문 사서를 잘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큰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대학교에서 과제할 때도 맞습니다. 이런 사서분들의 네. 도움을 받으면 좀 좋겠다. 네. 네. 요것까지 어머님이 꿀팁으로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897 청취자님이 우물안의 개구리 그 내용 담긴 책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셨는데요. 무천강 저서의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또 책 두 권과 함께 알찬 인생 이야기까지 들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준책방 책주치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